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6만 89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024명, 완치 411만 2040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국가의 입국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총 14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11개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홍콩,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였으며 추가된 3개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입니다. 정부는 현재 90여 국가에 진출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나라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격리 조치가 경우에 따라 10에서 14일의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시 외국인 또는 해외여행 자국민의 격리 기간을 14일로 동일하게 고정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PCR 검사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가 2건이 추가되어 총 5건의 오미크론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2건의 새로운 사례는 모두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외국인 여행자입니다. 지난 12일 오미크론 신속검사를 통해 11건의 유력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2건의 오미크론 확정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감염자 2명은 자카르타 위스마 아틀렛 코로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으로부터 들어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경계하고 있지만 항구와 육로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경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항공기로 들어오는 입국자보다 항구와 육로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전염 위험이 더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이동을 줄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연말연시에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2022년에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부스터샷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화이자,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차 접종 범위와 용량 등도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 국영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메라쿠티 백신도 2022년에 출시할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후보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취소된 행사가 취소된 3보다 낫다며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이 저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여행 제한령을 내렸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크리스마스 기간 봉쇄 조치에 돌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령은 없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현재 미국에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새해 전야제 행사를 공공안전을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야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에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미국 오레곤 보건의학과 연구팀은 mRNA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돌파 감염되어 회복되면 코로나의 10배 강한 면역력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에서도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부는 오미크론 사망자가 50대 남성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부는 백신 접종이 앞으로 나올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내년 초까지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이전은 조코위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신규 수도에 대한 하원 특별위원회 회장은 법안의 심의 휴회가 2022년 1월 11일까지이며 이후 다시 재개되어 2월까지 심의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장은 여야가 신수도와 관련된 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되기를 원한다며 정부와 국회 간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는 법안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의 의견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개발계획청이 올해 9월에 제출한 신규 수도 이전 사업 비용을 466조 루피아로 평가하였으며 수도 이전 사업 자체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다 평등한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규 수도는 25만 6천 헥타르 규모로 건설하게 되며 정부는 2024년에 자카르타에서
신규 수도로 일부 부처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전하는 데에는 15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권역본부도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게 됩니다. 첫 생산품으로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레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게 개조하여 양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3월에는 전기차 아이오닉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흔한 가솔린 차량은 2에서 3억 루피아의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전기차는 6억 루피아 이상의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수입한 코나와 아이오닉 전기차를 500대 이상 판매하며 전기차 부문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미니밴으로 더 잘 알려진 4인승 차량이 양산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약 70%가 4인승 차량인 만큼 현대에서도 5에서 7인승의 다양한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중국 점유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의 미래 성장 시장의 중심지라며 아세안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G20 발리 정상회의에서 공식 VIP 의전 차량으로 현대차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의전용 G80 모델은 기존 차량보다 더 넓게 개조하였다고 담당자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 격인 7일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는 올해 2월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0.25%포인트씩 총 6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결건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2.75%와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경기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한 가운데 루피아 안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과잉 유동성 축소를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징후가 보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11월 인플레이션율은 1.75%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에서 4%를 하회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의 확산을 끊기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성공하여 올해 4분기부터 경제 성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소비는 수출 실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는 2021년 역사상 가장 낮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발리 지방 관광부 책임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 45명의 해외 여행객만이 방문하여 코로나 영향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발리는 올해 3월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폐쇄되었다가 10월에 다시 문을 열어 8개월간의 봉쇄 기간을 가졌습니다. 방역을 위한 엄격한 국경 통제와 공항 봉쇄로 매년 발리를 찾던 수백만 명의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전 2019년에는 620만 명의 관광객이 발리를 찾았으며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봉쇄 정책이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봉쇄가 풀렸음에도 여전히 해외 여행객이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었던 여행자 비자를 허용하지 않아 여행객들은 300달러나 하는 일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리 관광청에서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약 1,000달러의 비용과 11일의 날짜를 소비해야 하는 것을 관광산업의 제일 큰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리를 찾는 국내 관광객들은 12월을 맞이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 발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발리 숙소 예약률은 35%에 달하며 지난 주말에만 약 13,000명의 국내 여행객이 발리에 다녀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부 칼리만탄주에서 진행한 녹색 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첫 녹색 산업단지 대규모 조성은 많은 기업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단지는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최신 기술을 사용한 공장들로 채울 예정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온, 리튬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녹색 알루미늄, 태양 전지판 등과 같은 제품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녹색 산업단지 전역에 공급하게 돼 주요 에너지원은 인근강에 세워질 수력발전소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와 같이 높은 댐을 건설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유엔 기후변화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댐에 대해 소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댐이 완공하게 되면 미국의 후보댐 다음으로 높은 댐이 될 것이며 녹색 산업단지에 충분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의 다른 강점도 있는데 댐을 중심으로 상류 쪽은 유수가 잔잔해져 각종 수상 레포츠가 가능해지며 댐의 하류는 일정한 강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카누나 래프팅 같은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후보댐처럼 댐 자체가 가지는 웅장한 모습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녹색 산업단지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알루미늄 공장들이 먼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알루미늄은 미래 산업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각종 프레임, 자동차 및 항공기 산업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6개월 동안 거래가 중단된 가루다 국영항공사의 주식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루다 최고 경영자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며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식 상장 폐지는 거래가 중단된 지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장된 회사가 적절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거나 회복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없을 시 조기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루다 항공사처럼 회복을 위해 구조 조정, 채권단과의 소통, 경제구조 변경 등의 노력이 보일 경우 24개월간 보류되며 이에 따라 가루다 항공사는 회복에 대한 조짐이 없을 시 2023년 6월 18일까지 거래 중단이 이어지다 폐지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 중단과 거래 상장 폐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회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간이라며 가루다 항공사 주식거래 중단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루다 경영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 경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약 2,400명의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는 등의 구조 조정을 하였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노선을 신설하고 적자 노선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인 높은 항공기 임대료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채권자들과 항공기 임대인들을 초대하여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 상업법원에서 첫 번째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 과정과 경영구조 변경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하며 합의점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